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에서 실시하는 수학 경시대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도 수학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도 수학이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스쿨부터 수학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 참가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매스 챌린지라고 부르는 수학 경시대회는 영국에서 세컨더리 스쿨을 다니면 아이들은 많이 참가하게 되는 대회인데 한국 아이들이 대부분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뽑혀서 수학 경시대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매스 챌린지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게 되면 골드를 받아오기도 하고 브론즈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 캥거루를 나간다, 올림피아드를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이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영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민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는 이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서 어떤 상을 타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원서를 쓸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안에 본인의 수학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될 텐데 세컨더리 스쿨에서부터 이렇게 수학을 어떤 딱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려는 그런 과정들을 연습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매스 챌린지가 있는 날짜에 맞춰서 아이들을 미리 연습시키고 학습시켜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UKMT에서 주관하는 영국 수학 경시 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스 챌린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솔로 챌린지와 팀 컴피티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솔로 챌린지가 되겠고 학교에서 4명씩 한 팀에 대해서 그룹으로 참가하는 것은 팀 컴피티션이 되겠습니다. 개인 참가 그 경시 대회는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8학년 이하인 아이들이 들어가는 주니어 챌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학년 이하 아이들에 해당이 되는 인터미디어 챌린지가 있고 그 다음에 13학년 이하 최고 학년이 되겠죠. 시니어 아이들이 참가하게 되는 시니어 챌린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주니어 매스 챌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매스 챌린지는 말씀드린 대로 8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참가하는 대회이고요. 시험 시기는 보통 4월 말이 되겠습니다. 시험 유형은 60분 내에 25문제를 푸는 건데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지선다가 아니고 오지선다가 되겠습니다. 5개의 문항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죠. 그리고 참가자들 중에 상위 50%의 아이들이 상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브론즈를 받아왔다 이러면 한 상위 50%에서 그 밑에 하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학년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은 베스트 인 이어상을 받아오게 되어 있고 또 그 학교 전체에서 한 명한테 주는 베스트 인 스쿨 상도 아이들이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 매스 챌린지에서 아이들이 다음 라운드로 가는 아이들은 상위 1200명은 올림피아드에 초청이 되게 되어 있고요. 캥거루라는 그 다음 라운드는 상위 10,000명을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스 챌린지는 본인이 지원을 해서 참가하는 거지만 그 다음 라운드인 캥거루나 올림피아드는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부터 그 점수를 가지고 초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니어 캥거루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말씀드린 대로 주니어 매스 챌린지에서 상위 10,0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초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월 중순경에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60분 동안 25문항 똑같죠? 주니어 매스 챌린지하고 시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인 멀티플 초이스의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여기서 시험을 보고 그 상위 25%는 메릿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그 점수는 다르게 되겠지만 2021년 기준으로 97점 이상인 아이들이 메릿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니어 매스 챌린지에서 상위 1200명에 해당이 돼서 초대되는 그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림피아드 챌린지도 똑같이 6월 중순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니어 매스 챌린지에서 상위에 속하는 아이들이 캥거루나 올림피아드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캥거루나 올림피아드 둘 다 똑같은 날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가 더 높은 수준의 그 시험이 되겠죠. 자, 올림피아드를 살펴보면 똑같은 시기에 캥거루하고 똑같은 시기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시험 유형은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피아드 때는 문항이 섹션 A와 섹션 B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섹션 A는 10문제로 되어 있고 한 문제에 1점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문제의 형태가 문제를 읽고 단답식으로 어떤 계산해서 답만 적으면 되는 그런 형태이고 섹션 B는 전체적인 리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요구하는 건데 그 6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항당 10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다 잘 적어야 되고 본인의 생각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를 치른 후에 받는 상은 제일 상위 25% 아이들은 디스팅션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65%의 아이들은 메릿을 받게 되는데 디스팅션이나 메릿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아이들 모두 다 상위 30명은 골드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 60명은 실버, 그 다음 120명에게는 브론즈 서티피케이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올림피아드에 나가 있는데 나가서 골드를 받아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아이가 했는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학년 이하가 지원할 수 있는 인터미디엇 매스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2월 초에 치르게 되겠고요. 시험 유형은 주니어 매스 챌린지하고 똑같이 60분 동안 25문항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지선다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멀티플 초이스가 되겠고요. 주니어하고 다른 점은 주니어 매스 챌린지 때는 틀려도 감점이 없지만 지금 이런 인터미디엇부터는 틀리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답은 빈칸으로 남겨두면 0점 처리가 되니까 감점은 당하지 않겠죠. 시험을 보고 나서 상을 받게 되는 기준은 참가자 중에 상위 50%를 1대, 2대, 3대 비율로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골드는 86점 이상인 아이들이 받았고 68점 이상인 아이들은 실버 서티피케이트를 받았고 55점 이상은 브론즈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년에서 제일 잘한 아이 베스트 인 이어 상과 학교 전체에서 제일 잘한 그 베스트 인 스쿨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터미디엇 매스 챌린지도 잘한 아이들은 그 상위 8,000명은 캥거루 다음 라운드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상위 1,500명은 그 다음 라운드인 올림피아드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인터미디엇 매스 챌린지에서 상위 8,000명이 참석하게 되는 인터미디엇 캥거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는 3월 중순이 되겠고요. 그 전에 인터미디엇 매스 챌린지가 2월 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결과 다 진행을 해서 좋은 아이들이 초대받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3월 중순쯤에 캥거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60분 동안 25문제를 푸는데 이것도 오지선다형의 문제입니다. 이 캥거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레이 캥거루와 핑크 캥거루가 있습니다. 9학년인 아이들은 그레이 캥거루에 참가를 하게 되고 10학년, 11학년 아이들은 핑크 캥거루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상은 참가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메릿을 받게 됩니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82점 이상인 아이들이 메릿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미디엇 매스 챌린지에서 가장 상위 1,800명이 초대되는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대돼서 이제 치르게 되는 시험이 되겠죠. 이거는 학년별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케이리는 9학년 이하 아이들이 보게 되는 올림피아드고요. 그 다음에 해밀턴은 10학년이 보게 되는 올림피아드고, 그 다음에 맥로리는 11학년이 초대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시기는 캥거루와 마찬가지로 3월 중순이 되겠고요. 시험 유형은 2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캥거루까지는 그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멀티플 초이스였다면 올림피아드는 2시간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 6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에 10점씩 60점 만점의 시험인데 풀로 본인의 생각을 다 라이트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과정을 아주 클리어하게 다 표시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본 후에 상은 디스팅션과 메릿을 받게 되는데 디스팅션 안에서도 상위 20명은 골드, 그 다음 30명은 실버, 50명은 브론즈를 받게 되어 있고요. 메릿 안에서도 골드와 실버와 브론즈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3학년 이하 아이들이 참가하게 되는 시니어 매스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는 11월 초가 되겠고요. 시험 유형은 1시간 반 동안 25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의 답 중에 하나를 고르는 멀티플 초이스가 되겠는데 시니어 매스 챌린지에서는 틀리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빈칸으로 놔두면 감점 처리가 없으니까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 매스 챌린지를 하게 되면 참가자 중 상위 66%를 1대 2대 3대 비율로 나눠서 골드와 실버와 브론즈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니어 매스 챌린지나 인터미디엇 매스 챌린지하고 똑같이 베스트 인 이어상과 베스트 인 스쿨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니어 매스 챌린지에서 다음 단계로는 상위 6,000명의 아이들이 캥거루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00명은 브리티시 매스 올림피아드 라운드 1으로 진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브리티시 매스 올림피아드 라운드 1부터 이것이야말로 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다 선발이 돼서 영국 전역에 있는 수학 잘하는 아이들과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캥거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시니어 매스 챌린지에서 상위 6,000명이 초대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 시기는 그 시니어 매스 챌린지가 11월 초에 보기 때문에 이 캥거루는 12월 초에 보게 됩니다. 시험 유형은 1시간 동안 20문항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고 이거는 답이 틀려도 감점이 없습니다. 시니어 캥거루는 참가자 중 상위 25%에게 메리트 서티피케이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올림피아드 그 1,000명 상위 1,000명을 초대한다는
브리티시 매스 올림피아드 라운드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니어 캥거루와 마찬가지로 12월 초에 보게 되어 있고요. 시험은 3시간 반 동안 6문제를 푸는 형태입니다. 한 문제당 10점이 되게 있는데 상은 디스팅션과 메릿을 주게 되어 있고 디스팅션과 메릿 둘 다 각각 상위 20명에게 골드를 주고 그 다음 30명은 실버를 주고 50명은 브론즈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리티시 매스 올림피아드 라운드 1에 올라간 것도 사실 굉장한데 여기서 이 1000명 중에 탑 100명이 다음 라운드인 브리티시 매스 올림피아드 라운드 2에 초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는 보통 1월 말이 되겠고요. 이것도 그 라운드 1과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은 3시간 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4문제를 가지고 3시간 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4문제가 아주 full written solution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자세하게 잘 써야 되고 그 문제를 푸는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2에서는 탑 26%에게는 디스팅션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탑 23%는 메릿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료는 작년 2021년일 때의 경우에 이제 26%가 디스팅션을 받았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 컴페티션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솔로 컴페티션을 주니어와 인터미디엇과 시니어 학년에 따라서 그렇게 3가지 챌린지로 나눈다는 것을 부분별로 설명을 드렸고 각 매스 챌린지에서 우수한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인 캥거루에 올라가거나 올림피아드에 초대를 받아서 마지막까지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팀 컴페티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팀 컴페티션은 학교에서 학년별로 4명씩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 한 팀을 이룰 때 예를 들어서 13학년까지 참가하는 팀 컴페티션이면 13학년은 최고 높은 학년은 2명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2학년이나 11학년이 되겠죠. 그래서 4명이 모두 13학년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9학년 이하가 참석할 수 있다 하면 9학년은 2명이 되고 나머지 밑에 학년을 2명으로 채우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팀 컴페티션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리지널 파이널이라고 해서 그 어떤 지역에서 서로 대항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 리지널 파이널에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내셔널 파이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셔널 파이널에서 이겨서 위너가 되면 학교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되겠죠.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시험의 유형은 똑같은데 먼저 그룹 라운드가 있습니다.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룹 라운드, 크로스 넘버, 셔틀, 릴레이 식으로 4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 그룹 라운드는 팀이 4명의 팀이 10문제를 함께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크로스 넘버는 4명이 2명씩 짝을 이뤄서 2명은 크로스 중에 가로의 문제를 맞춰야 되고 나머지 2명은 세로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식이 되겠고요. 셔틀은 2명이 2문제씩 그러니까 4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2문제씩 나눠서 2명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릴레이는 2명씩 한 팀이 되어서 한 문제 끝나면 그 다음 문제를 이어서 2명이 풀고 그 다음을 2명이 풀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계속 이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너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게 되겠죠. 이번에는 팀 컴페티션에서 위너인 스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주니어 팀 챌린지와 시니어 팀 챌린지로 나눠서 5개 연도에 최종 우승한 학교들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스쿨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펄스 스쿨이라든가 바운크로프트 스쿨 같은 학교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실시되는 수학 경시 대회에 대해서 부분별로, 나이별, 또 라운드별로 설명을 마쳤는데요. 이 수학 경시 대회에 대한 이런 자세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수학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